선택하기가 굉장히 제일 까다로운 제품인 선크림, 선스크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선스크린 제품이 OTC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아니고 일반 의약품으로서 FDA에서 컨트롤하는 제품이죠. 이러다 보니까 수출하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컨트롤을 받는 그런 제품입니다. 비듬 샴푸 또는 여드름 관련 제품도 OTC 품목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선스크린으로 판매하려면은 이런 허가를 받고 테스팅을 하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약 한 35,000불에서 한 4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다 허가받은 제품을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면은 또다시 한국 식약청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해야지 합법적인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 유럽이나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이 약 한 4.7, 4년 7개월에서 한 5년 정도 그 기술이 뒤쳐져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선진국에서 허가받은, 타이트하게 허가받은 그런 자료들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크림들을 여러분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또 테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린다 한다면, 다 그 비용이, 테스트 비용이 제품 안에 들어가서 소비자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 5,000개 이상을 팔아야지 원가, 승비가 맞는 이러한 형태의 아이템이 선스크린입니다. 제가 한번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어요. 미국 태양하고 한국 태양하고 틀리냐? 메드 인 USA, 메드 인 코리아 이러냐 이거죠. 참 이러다 보니까 합법적이지 못한 이러한 제품들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좋은 화장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군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놓친 아이템이 이 선스크린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문 몇 가지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마실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일상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게 선크림 양을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그 평균 적당성이 뭔지 궁금해서요. 네, 굉장히 아마 선스크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 양이 실질적으로는 이 손바닥 2개, 마디 2개 정도의 양을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르는 일반인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이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또 이론적으로는 이만큼의 양을 2, 3회에 걸쳐서 얼굴에 도포해서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또 실질적으로도 그게 맞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바르는 것은 이마, 뺨, 턱, 눈, 코, 귀, 그 다음에 목, 뒷목, 그 다음에 손등 이런데 골고루 펴바르는 게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간접적인 어떤 프로텍션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듭니다. 그 첫 번째로는 11시에서 2시 사이 자외선이 가장 심할 때 가급적이면 외출을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봄에는 말이죠. 가을보다 더 많은 우리 피부에 데미지를 입잖아요. 겨울에 꽁꽁 두꺼운 옷을 많이 입다가 봄 되면은 기온차가 심하죠. 이럴 때 이제 옷을 벗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는 게 봄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어지면은 선글라스 착용해 주시고요. UV 자외선 차단이 될 수 있는 선글라스 요즘 무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챙이 긴 모자 착용하시고 토시라든지 긴팔 또는 양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간접적인 자외선 차단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양을 매일 바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선크림을 권하는 닥터들도 본인들도 사실 바르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 자주 드시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들어있는 미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타민C 세럼을 바르고 그러니까 미스트 뿌리고 비타민C 발라주고 선크림을 바르면요. UVA 같은 경우에는 제일 깊숙이 침투하는 자외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UVB 같은 경우에는 유리를 사이즈를 침투를 못하는 대신에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갛게 살이 익는 것 이거는 UVB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UVA는 유리창을 투과할 정도로 깊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렬하진 않죠. 어디에 관여하냐면은 주름, 노화,
뭐 염증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UVA를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로 퍼펙트하게 차단을 못하니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아연, 구리, 망간 이런 것들이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바르고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은 이만큼의 양을 못 받으려도 어떤 차단 효과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나 그래서 권해봅니다. 그럼 차단 지수는 어떤 게 좋다고 하시나요? 예, 차단 지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SPF 30에서 35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SPF 35 정도 하면은 7, 8시간을 차단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차단 효과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97% 정도가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SPF 50 같은 경우를 보면은 차단 효과가 98% 된다는 거예요. 1% 차이인데 2배 차이 난다라는 마케팅을 써서 50을 광고하고 하는데 피부에도 그렇고 차단 효과, 차단 시간에도 무리가 없는 게 SPF 30에서 35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세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중 세안 꼭 해주신 거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PF 한 50 정도 되는 것들 바르고 30부터 특히 50은 이 바르면은 피부가 좀 덥고 모공이 막히고 뭐 이렇게 거북한 이런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SPF 30에서 35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바르고 바르는 그런 스틱형, 쿠션형은 어떤가요? 그 스틱형하고 쿠션 여성분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덧바르는 거 화장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스틱이나 쿠션 같은 거 생각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발랐을 때 바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보관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미생물로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장시간 꼈을 때 우리가 박테리아가 한 8,000밀리언 정도 이렇게 많이 그 안에 있다네요. 마찬가지로 스틱이나 쿠션을 한 번 사용하고 보관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미생물들이 많아서 과연 예민한 피부에 좋겠냐 이거죠. 네,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질문 중에 유기자차하고 무기자차 이렇게 간단히 질문하셨는데요. 무기자차는 메인 성분이 티타늄 디옥사이드하고 징크 옥사이드예요. 이거는 우리 피부에 굉장히 데미지를 주는 제품은 아니고요. 그래서 난발사를 아주 잘 시켜주는 거죠. 그렇지만 단점은 조금 모공이라든지 백탁 현상이 좀 있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자차는 발리성도 좋고 차단 역할도 좋은데 이 성분들이 파라반이라든지 트러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민 성분이나 예민 피부나 이와들 이런 무기자 차단제를 이용하시는 게 바랍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선택하실 적에는 본인 피부에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